자, 이번에는 야권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그젯밤인가요? 맥주 회동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세훈 전 시장 만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1시간 반 정도 맥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전반적인 생각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들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저 큰 틀에서 빨리 합의를 이루어 나가자.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그렇게 실강의를 하고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말자. 합의가 잘 안 되면 당에 맡길 것이 아니라 후보들이 나서서 풀자.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이 만남 오세훈 후보가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맥주 한잔하며 왜 정치를 하느냐부터 얘기해보자. 이분과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배석자 없이 90분간 맥주 회동을 했다. 제가 취재해서 잘 알고 있기로는 두 후보 모두 다 이렇게 술에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수현 대변인처럼 술에 강하지가 않은 분들이라. 개인 정보를 공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국가기밀입니까? 안철수 대표는 주량이 한 와인 한 잔 정도, 오세훈 시장도 한 소주 3-4잔 정도인데, 1시간 반가량 이제 맥주를 두 분이서 먹었다. 라는 게 좀 흥미로운 대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단일화를 위한 3+3 실무협상단 구성에 합의를 했다. 19일까지는 단일화를 합의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에요. 여론조사 문항 관련돼서 신경전도 양측이 있는 것 같아요.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붙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냐. 그러니까 야권을 대표한 대표 선수가 누구냐라는 게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의 주장인 거고, 본선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를 묻자라는 게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후보 등록이 18, 19일 전 마무리 합의를 해야만 후보에 등록할 수 있고 단일화가 됩니다. 안 그러면 투표용지에 이름이 2명 다 올라갑니다. 자, 일정까지만 알아봤는데 김병민 비대위원께서는 아까부터 자꾸 우리 당 후보가 이길 거다라고 어떤 비대위원으로서의 어떤 강한 견해를 보이고 계신데, 이게 이제 자신감이 그냥 자신감이 있고 또 이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있고 또 근거가 없는 근자감도 있거든요. 어느 쪽입니까? 희망사항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아일보 채널의 기자분들이랑도 숱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기를 걸었다는 표현이 되나요? 오세훈 후보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당에 대한 경선 결과가 오세훈 후보로 목요일에 발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그 기자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냐. 근데 실질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당의 후보 한 명이 선출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에 있는 당력들이 총 결집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세훈 후보는 우리 당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로서의 외연 확산 가능성까지 충분히 탑재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작에서 상승 국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여권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보시기에 분열돼서 흩어져서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전격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우리 먼저 만나서 화기애애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가졌던 것 같고, 아주 좋은 모습들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각 팀에 있는 실무협상단이 구성된 만큼 서로 상식의 범주 내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훌륭한 후보를 뽑기 위한 단일화 과정들이 진행될 거니까, 이 과정에서 상식적 범위 내에 최종적인 투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당의 지지세 또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당내 지지 기반이 좀 적다는 거였는데, 이것까지 든든하게 다 뭉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넉넉하게 안철수 후보와 함께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고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김병민 비대위원의 어떤 야당 비대위원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였고, 앞서서 안철수와 박영선이 붙을 때랑 오세훈과 박영선이 붙을 때랑 별반 차이가 안 났다라고 언급하셔서 그게 사실인지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저희 돌직구쇼의 팩트체크팀이 가동을 해서 확인해본 결과 뉴스 1입니까? 뉴스 1회 의뢰로 3월 7, 8일 양일간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군요. 그걸 근거로 이제 발언하셨다라는 근거 또한 저희 팩트체크팀에 확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시장도 가상 양자 대결이 나왔고, 그 데이터 보기 전에 너무 이제 또
오세훈 후보가 끝까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으니까 안철수 또 후보 측의 입장도 있거든요. 이재명 기자. 제가 안철수 후보를 대변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요, 그쪽을 이제 취재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균형상. 예. 사실 그러니까 그제 만남의 가장 큰 의의는 3월 18일 그러니까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하겠다. 이 합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사실 굉장히 빠른 실무 협의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도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빨리 국민의힘도 팀을 빨리 짜서 우리 단일화 빨리 하자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올라왔던데요. 저는 이 단일화까지의 과정도 그냥 지난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에서 본인이 우위하다 보는 거고, 우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그 조직을 바탕으로 한 적합도에서 본인이 이길 거다 보는 건데, 사실 이 논쟁은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도 똑같이 재현됐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정몽준 후보는 경쟁력을 얘기했었고 노무현 후보는 적합도를 얘기했었는데 결국 절충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해서 양쪽을 절충을 했죠. 경쟁력과 그다음에 그 적합도를 절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사실 단일화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크게 소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단일화 전에 계속 2번 논쟁, 2번 후보냐 4번 후보냐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단일 후보를 만든 이후에 과연 어떻게 선거운동을 양쪽에 결합하느냐. 저는 이게 오히려 더 큰 논쟁거리가 될 거고 큰 과제가 될 거다. 사실 예전 같은 이제 박원순 후보를 민주당에 지원할 때만 해도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큰 어렵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양쪽 당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결합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 양자 대결 함께 보시죠. 자, 김영춘 32.5대 박형준 48. 중앙일보가 의뢰해서 입소스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 계십니다.